저는 올해 62, 이름은 장영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큰 고생 없이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아들 민호와 딸 은주를 키워냈습니다. 민호는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효심 깊은 아들이고 은주는 제 눈에는 아직도 여린 아이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은주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일진대장이라 불리던 아이에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지요. 머리카락이 잘려나오기도 하고 교복이 찢겨오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울면서 제게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하고 매달렸고 저는 선생님 찾아가고 학부모 모임 찾아가며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대학에 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 역시 그때의 그 아이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손끝이 저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애들 연애는 다르다는데 괜찮은 아이일까? 우리 집에 들어와도 탈 없을까? 하지만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참한 애야. 예의도 바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가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참하다는 말,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위태로운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첫 만남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여자친구 소연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여자친구 소연이라고 합니다 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더군요. 단정한 단발머리, 얌전한 미소, 또렷한 말투.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겉모습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밥 차려놨으니 같이 먹읍시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연은 예의 바르게 제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태도가 흐트러짐이 없고 말끝마다 네, 어머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부모가 바라는 며느리의 전형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도중이었습니다. 소연이 물컵을 들며 말했죠. 어머님, 물 정말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순간 제 등골을 스쳤습니다. 목소리. 정확히 말하면 목소리 끝을 올리면서도 마지막 단어는 삼켜버리는 듯한 특이한 말투. 제 귀에 아주 익숙한 하지만 잊고 싶었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가만히 소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아하게 웃으며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오래전 은주가 울며 말하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엄마, 그 애는 이름 부를 때 꼭 성은 크게, 이름은 낮게 말해. 말 끝을 흐려서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 소연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기억 속 그 애와 똑같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소리 비슷하다고 다 같은 사람이겠어.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즐겁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 진짜 괜찮죠?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이 가슴에 걸려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 저를 찾아와 전세집 문제를 상의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 말한 학교 이름은 은주가 다니던 그 학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동네라니, 같은 학교라니,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더 이상 밥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워버렸던 그림자가 다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추측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물며 며느리 될 사람을요. 그래서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영수가 내가 늙어서 예민해진 거다. 목소리 비슷하다고 다 같은 사람이냐? 그렇게 마음을 눌렀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눌러놓은 그 마음이 밤마다 둔탁한 소리로 다시 솟구쳤다는 겁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처럼 아주 작은 이상함들이 자꾸만 제 몸을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연이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웃을 때 왼쪽 광대가 먼저 올라가고 컵을 들기 전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한번 쓸고 이름을 부를 때 성과 이름 사이에 아주 짧게 숨을 고르는 버릇. 다 별것 아닌데 은주가 예전에 울면서 말하던 묘사가 자꾸 겹쳤습니다. 엄마, 그 애는 꼭 이름을 길게 부르다가 끝에 툭 떨어뜨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걸 소연이가 하고 있었어요. 듣는 순간만 어머님이라 달콤했지 끝에 살짝 내려앉는 그 톤이 심장을 쿡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랑 같이 신혼집 근처를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와 골목을 도는데 소연이가 말했죠. 어머님, 여기 골목 분식집 김말이 진짜 맛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자주 먹었거든요.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분식집 은주가 그 시절 공포에 떨던 그 골목 초입에 있던 집이었거든요. 여기 예전에 시끄러운 일 많지 않았니? 무심코 던진 제 말에 소연이 아주 짧게 멈칫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잘. 그리고는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 카페 라떼 맛있는데 가실래요? 그 자리라는 한 음절이 제 귀에 오래 걸렸습니다.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잘 기억난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 뒤에 삼킨 말들이 제 상상 속에서 자꾸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은주가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소연 씨 목소리만 들으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려. 그때 교실 문 열리던 소리 같아.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지켜줄게. 확실하지 않은 일은 말하지 말고 확실해지기 전까진 우리 둘만 알고 있자. 근데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 말버릇, 그 웃음 다 그 애 같아. 은주가 아이폰에서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체 사진, 체육대회, 교실 앞에서 찍은 스냅.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넘겼지만 사진 속 한 여자아이에게 시선이 자꾸 붙었습니다. 지금의 소연이랑은 분명 다릅니다. 무엇보다 눈매와 콧대, 턱선이 달랐어요. 그런데 장면들이 움직이듯 떠오르는 겁니다. 비스듬히 고개를 젖히며 웃던 버릇, 팔짱을 끼고 한쪽 어깨만 살짝 올리던 자세. 얼굴의 선은 바뀔 수 있지만 몸이 익힌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요.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혼집 근처 그 시장으로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과일 가게 주인에게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학생들 많이 다니지요? 여고 애들도. 그럼요, 옛날에 여기 일진들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때 이름이. 제가 말끝을 맺기 전에 주인은 툭 잘랐습니다. 사람 일 험하게 캐묻는 거 아니지요, 이모님. 옛날 얘긴 그만.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의 모처럼 박혔습니다. 있었구나. 그랬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신혼집 골목 모퉁이에서 머리가 허연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고 그 뒤에서 소연이가 나와 엄마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엄마라는 호칭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소연은 결혼 준비할 때 분명 말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오세요. 그런데 이 골목, 내가 방금 지나온 이 골목에서 엄마라니.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고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그러나 분명히. 0월 0일 오후 512 시장 골목, 소연 엄마와 만남. 밤이 되자 제 방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사람을 의심해서 뭐가 좋니? 틀리면 죄인이지. 제 스스로를 달랬지만 어느새 손은 서랍 속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학교 다니던 때 학부모회에서 받았던 연말 앨범이었어요. 반 페이지마다 작은 증명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저는 안경을 쓰고 스탠드 아래 앉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줄 끝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소연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귀의 높이, 미간의 너비,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 끝이 살짝 올라가는 방향, 사람의 골격은 뼈의 그늘은 화장과 성형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군요. 저는 앨범을 덮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었으면. 그 즈음 아들 민호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엄마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하고 웃더군요. 아무것도 아니다. 소연이랑 잘 지내시죠? 엄마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소연이 착하고 참하고 엄마한테도 잘하잖아요. 그 말에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참하다는 그 말이 이제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참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할까? 며칠 후 은주에게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팀회의 중에 소연에게서 온 단체 대화방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소연이 회식 약속을 조정하면서 이름들을 또박또박 부르더랍니다.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은주의 손이 그 자리에서 덜덜 떨렸대요. 엄마, 그 뉘앙스, 그 박자, 나 그때 음악 시간에 리코더 소리보다 더 정확히 기억해. 그 애가 내 이름 부르던 그 식으로.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확실히 하자. 엄마가 그냥 상상으로 누굴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그건 가짜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 사진으로, 기억으로, 우연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다음 날 장을 본다는 명분으로 다시 신혼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초입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 낯익은 그 아주머니가 내려왔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음 주는 내가 갈게. 그래, 소연아. 너도 몸 사려. 둘은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고 저는 카페 안 가장자리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소연, 그 연속된 호흡이 너무나 익숙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제 오랜 악몽과 겹쳐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은주가 떨며 전화하던 날 누군가 와서 선생에게 소리를 질렀다던 그 장면. 그때 찍힌 사진 속 옆모습과 방금 전 골목을 떠난 아주머니의 옆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목의 힘줄, 고개를 젖히는 각도까지 닮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소연 말버릇 끝음 삼킴, 성이름 호흡. 왼쪽 광대 먼저, 컵 표면 쓸기. 신혼집 시장 골목. 엄마 거주 정황 지방과 불일치. 모교 은주와 동일.
점 하나하나가 실처럼 연결되며 굵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닥만 더 당기면 줄이 끊어져서 매달린 진실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틀리면 돌이킬 수 없고 맞으면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지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할게. 그 다음엔 그 아이에게 묻자. 도망 못 가게 식탁 위에서. 엄마 무서워요. 그래도 해야 해.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그리고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시간 좀 내라. 소연이랑 같이 밥 먹자. 우리 셋만. 셋이요? 그래. 엄마가 곰탕 푹 끓여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부엌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천장을 의심으로 가득 채워둘 수는 없었어요. 밥상은 원래 진실을 올리는 곳입니다. 숨긴 음식은 상해요. 숨긴 말도 마찬가지죠. 밤이 깊어질수록 주방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딱딱딱.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에서 자라난 의심의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단 한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하자.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아이와 정면으로 마주 앉아 묻겠습니다. 너 누구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집안의 시간이 멈추거나 혹은 다시 시작되겠지요. 주말 저녁 저는 곰탕 냄비를 올려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곧 민호와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곰탕이구나.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소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매, 입술, 고개를 젖히는 각도까지. 예쁘게 다듬어진 얼굴선은 분명 달랐지만 속에 감춰진 습관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내 모교가 어디라고 했지? 소연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호동에 있는 여고세요. 어머님, 그건 왜 물으세요? 대답해. 고등학교 이름이 정확히 뭐야? 소연은 동공이 흔들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은주의 젓가락이 딱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 눈이 커지더니 소연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구나, 너 맞지? 나 괴롭히던 김주연 너 맞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흰 종이처럼 바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당황해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은주는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호 오빠 몰랐어? 저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날 괴롭히던 일진대장이야. 교실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의 목소리, 그 말투 난 평생 잊은 적 없어. 바로 이 사람이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주의 울부짖음이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아, 사실이니? 내가 그 애니? 소연은 손에 쥔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미안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맞아요. 저예요. 하지만 그때 전 어렸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은주를 울리고 상처 남기고 그게 어렸다 한마디로 다 없어지냐? 은주는 참지 못하고 소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 내 동서로 앉아있어.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잖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내가 날 때리고 욕할 때 누가 힘들었는데? 저는 두 아이를 떼어놓으려다 순간 손이 올라갔습니다. 황소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내가 알고도 우리 집에 들어온 거냐? 내 아들을 속이고 내 딸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냐?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번진 얼굴로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달라지고 싶었어요. 다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고 하지만 숨길 수 없었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귀엔 오직 한마디만 메아리 쳤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은주는 무릎을 꿇은 채 주먹을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난 또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주야, 걱정 마라. 이번엔 내 엄마가 끝까지 맞서줄 거다. 그 누구도 내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우리 집안은 평생 숨겨왔던 진실에 의해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소연이 맞아요, 저예요라고 무릎 꿇고 울던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들 그만해.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호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지금 알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와서 이혼하라고요? 엄마, 저도 사람이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앞으로 살 날이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동생은? 은주는?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내 동생은 아직도 악몽 꾸며 살아.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던 아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아내 손을 붙잡을 수 있니? 내가 우리 은주 마음에 칼 꽂는 거 아니냐? 은주는 이미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어떻게 그래? 나 괴롭히던 그 애랑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오빠한텐 가족이지만 나한텐 평생 원수라고.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괴로워했습니다. 은주야, 나도 힘들어. 내 마음 아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냐고. 내 아내고 우리 집 사람인데. 그때 소연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왜 저만 원수예요? 저도 그때 애였어요. 다들 나만 나쁘다고 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내가 다른 애를 짓밟고 내 딸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게 그게 살아남으려고 한 짓이냐? 내가 인간이냐? 소연은 울다 지쳐서 적반하장으로 뱉어냈습니다. 저도 이제 민호 아내예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이 집 며느리라고요. 저도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이 다시금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황소연의 뺨을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권리. 내가 입으로 권리를 말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기만이야. 권리가 아니라 속임수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소연이는 이제 제 아내예요. 제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 내 아내 지켜라. 하지만 내 엄마랑 내 동생은 누가 지켜주는데. 그 순간 은주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나 이제 집 나갈래. 나 숨 막혀. 내가 또다시 그 애랑 같은 지붕 아래 있어야 한다니 차라리 이 집을 떠날래. 그 울음소리에 민호도 저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은 채 흐느꼈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아내를 지키려는 아들, 한쪽은 상처를 끌어안은 딸,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척 가족이라는 말이 산산이 깨져 흩날리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호는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소연은 며칠째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며 빌었지요. 어머님, 은주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다 잊고 새 출발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도 내 과거를 듣고 솔직히 참아보려 했다. 하지만 내 동생이 내 손에 고통받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어. 소연은 민호의 손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난 지금 오빠밖에 없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넌 내 옆에 있을 자격 없어. 내 아내였지만 동시에 내 동생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였어. 우리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야. 난 더는 못 산다. 그날로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는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호와 소연의 이혼은 성립되었고 소연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비에 젖은 소연이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은주 씨,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다. 내가 우리 집 문턱을 넘은 그날부터 이미 끝났던 거다. 은주는 제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민호는 술 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눈을 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셋이 살아가자. 다시는 누구도 우리 집안에 상처를 주지 못하게 내가 지킬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맑게 개어가고 있었습니다.